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박선영 선생님 그 사이에 그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미처 못 읽었네요. 일단 오늘 수직선을 가르칠 때 수직선은 수직선이다. 넘버라인. 수직선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말했는데 지금 보니 수선이라는 용어를 수직선 말을 안 쓰네요. 수직선. 두 개를 똑같이 쓰면 혼돈이 되어 수선이라는 걸 해석하면 될까요? 다른 선생님들 어때요? 그 수직선이란 말을 안 쓰나요? 다들 화면에 안 나오셔가지고. 수직선하고 수직선하고 차이. 저는 사용하는 것으로. 네? 네, 넘버 라인으로만 쓰고 버티컬 라인으로는 수직선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직선. 네. 평행선. 평행선이란 말은 쓰잖아요. 그죠? 수선이라고 하니까 수직선을 그래서 피하나요? 하하. 교육과정 용어에는 없나 본데 근데 그 수직선을 전혀 안 쓰나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수선, 수직, 직교, 수직선 뭐 이렇게 했는데 수직선이라는 말을 이제 일부러 기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수직선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죠. 수직선, 수직선, 수직인 선, 그래서 수선 이렇게 되나요? 그 부분은 좀 다른 분들 뭐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수직선이란 말을 실제로 안 쓰는지 그 이제 넘버라인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수직선은 그것만 쓰고 수선이라고 쓰는 건지 좀 다른 분들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지금 여기서 쓸 때의 그 수직선과 이제 그 수직선, 그러니까 넘버라인 쓸 때의 수직선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수직선이라는 말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그 동시에 써서 혼동될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만 좀 주의하면 되지. 굳이 그런 용어를 일부러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선이라고 썼던 배경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수직선을 안 쓰고 수선이라고 쓰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갈게요. 마을의 약도 부분에서 이제 동의가 억각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의 성취 기준은 평행선에서 동의가 억각의 성질을 이해한다.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하고 점, 직선, 평면 위치 관계는 이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행선에서 동의가 억각의 성질을 이해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학습 목표를 상세화했는데 역시 여기도 이제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각을 분류하는 거, 분류하는데 직각, 예각, 둔각은 초등학교에서 한 거고요. 4학년 때. 그다음에 이제 평각을 여기다 추가한다. 이제 중학교는 평각이라는 용어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막곡지각, 동의각, 억각의 뜻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들어가죠. 특히 막곡지각에 대해서는 유명한 논증이 있죠. 그 막곡지각 크기가 왜 같은가를 성질이기 때문에 성질은 반드시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이 성립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이제 증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행선에서 동의가 억각의 성질은 이것을 성질이라고 붙인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명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증명이 안 되죠. 이건 공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행선의 동의가 억각의 성질이라고 붙인 것이 조금 일반적인 다른 성질, 이 막곡지각의 성질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수학에서는 이제 공리인데, 평행선에서는 동의각과 억각이 크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평행선 제5공리죠. 제5공리로 인정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공리가 성질이라고 이름 붙어가지고 저는 교육상 안 좋다라고 느껴서 빨리 이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평행선에서 동의가 억각에 뭐 공리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우면, 어쨌든 성질이란 말은 정리이기 때문에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이 비슷한 게 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등식의 성질 역시 증명이 불가능하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이후에, 이게 모든 것의 가정이잖아요. 모든 문제를 푸는 가정이지 다른 걸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도 다른 걸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질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성질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고 만들어지는 파생적인 것을 성질이라 할 때 이것들을 빨리 바꿔야 된다. 원리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해서, 이거는 정의보다 더 이전 거다. 정의 이전 거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학의 논리를 다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원리니까 원리, 등식의 원리. 뭐 이런 게 어떤가. 평행선에서 동의각과 억각의 원리,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교과서에서는 막곡지각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 막곡지각을 정의하죠.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으로 정의하고, 그다음 이제 증명을 합니다. 막곡지각 성질을. 이 증명 과정이 설명되어 있죠. 학생들은 막곡지각이 정의되는 것은 뭐 중요한 학습은 아니지만 왜 이 막곡지각이 같은 건지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하지만 설명치고는 상당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꼭 경험을 해야 되고, 이 설명은 모든 아이가 경험하면서 이 과정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죠.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은 뭡니까? 등식의 성질은 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서 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같다라는 거. 그래서 양쪽이 다 180도로 같을 때 같은 B를 빼서 A랑 C랑 같다. 그래서 막곡지가 크기는 서로 같다는 이 성질을 증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수학의 증명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학습 요소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보여줘서 가르칠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설계를 이제 수학에 발견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탐구하기 9번으로 이제 가면 막곡지각 정의는 이제 똑같이 됐고요. 이런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 아래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있는 대로 찾아보자. 많다는 거를 암시하고,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많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막곡지각 크기는 같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만들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럴 때 당황하는 것이 선행학습한 아이들은 막곡지각 크기 같다 이거밖에는 이제 선행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위에 더 있다는 것에 이제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 선행학습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런 질문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성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발견하는 것의 의미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이제 해설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발견한 이후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발견과 설명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교과서는 발견이 없어요. 발견이 없고 바로 주입이죠.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제시한 거는 남이 제시한 거예요. 남이란 말은 선생님이 제시할 수도 있고 과거의 수학자들이 제시한 것일 수도 있고 교과서가 제시한 거죠.
근데 발견은 자기가 한 거야. 이게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고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막국지각의 성질은 책이 준 게 아니고 내가 막국지각을 봤더니 이 양쪽이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 같은 것 같아. 이런 시각적인 어떤 그 관찰을 통해서 일단 발견하게 하는 그럴듯한 걸 발견하게 해서 정말 그게 사실일까? 라고 하는 그 발견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설명해야만 되는 책임과 또는 호기심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학습이기 때문에 수학의 발견은 계속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2번은 뭐 이제 막국지각에 대한 5개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 꼭 막국지각은 꼭지가 마주쳤다. 막꼭지각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것도 꼭지가 마주친 각이니까 일부러 크게 갖게 했어요. 크게 갖게 했으면 이것이 같으니까 막국지각이냐 이런 것에 대한 오해, 막국지의 정의를 정확하게 막국지각은 두 직선이 서로 만났을 때라는 조건. 이건 두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막국지가 아니다 이런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증명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꼭 읽으셔야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에 기하를 가르치는 단원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이 증명의 본질은 1935년 그러니까 벌써 90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미국의 이제 파우셋, 이 파우셋이 선생님인데 애들을 가르치다가 도대체 증명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증명을 자기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을 이제 만드는 건데 벌써 90년이 지났지만 이후에 다른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분의 그 교수법이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저는 이거를 한 15년 전에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엄청 많이 변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발견한 것을 옳은지를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계해 놓은 겁니다. 발견하게 하고 그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책이 뭐 한 200쪽 정도 되지만 쭉 읽어볼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 오늘 강의 끝나면 꼭 주문하셔가지고 아마 경문사 책인데 이게 절판이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2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없으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이제 뭐 막국지각 정도니까 선생님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아이들이 이제 왜 그 막국지각이 이제 그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두각의 크기 합이 180도. 두각이란 말은 요거죠. 이렇게 평각이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각이 다르다 이런 표현 볼 수가 있어요. 수업 노하우에 가면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증명에 성공하는 것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모둠 안에서는 한두 명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그 모둠 활동을 꼭 통해서 막국지각의 성질을 꼭 모아서 하고 특히 그 직관적으로만 같은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같음을 증명하는 요 막국지각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 피천득이라는 소설가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건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교과서에 몇 어찌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국어책에 중학교 아마 1학년 책 같은데 몇 어찌고 이제 그 저자가 피천득인데 거기에 이 막국지각이다. 피천득이라는 분이 중학교에 갔는데 수학 시간에 기하를 배우는데 기하가 몇 어찌잖아요. 기하를 배우는데 막국지각을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놀란 것을 쓴 겁니다. 수필이야 수필.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 이 설명이 너무 기가 막혔다. 내가 어린 나이에 그 막국지각이 같다는 것을
등식의 성질을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너무 기가 막혔다. 그것을 이제 그 감정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뭐 더 좋은 작품들이 들어가 있지만 피천득의 몇 호째라는 수필이 저는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국지각은 그냥 마주보는 각이다, 뭐 크게 같은 각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아니잖아요. 크기도 같고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크기는 같은 건 맞지만 단순히 마주보는 건 아니죠. 그런 걸 명확하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여기 파우셋 나왔네요. 파우셋의 증명의 본질. 막국지각은 크게 같은가, 이것을 설명하라는 과제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간접적으로 이제 주고,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을 다 있는 대로 찾아봐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애들한테 발견의 기회를 제공해서 스스로 추측해서 만들어낸 사실에 대해서는 옳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는 거,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 저절로 내적인 동기가 유발되고 수학적인 사실을 안 내든 재발명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발견된 사실을 줘버리면 안 내든 재발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막국지각이 국한되지 않고 더욱 풍부한 사실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래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넣는 수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럴 시간이 언제 있냐 하지만 1시간 정도 이렇게 빠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자기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은 뒤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에 있지는 않았지만 중학생들을 직접 데려다가 2년 동안이나 애들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가르친 것을 토대로 여러 선생님들이 거기서 성장을 했죠. 같이 이제 애들의 그 기하 수업을 보면서 기하의 증명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이 학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던 그런 게 파우셋 책이었고요. 그 다음 동의가 억각으로 갈게요. 동의가 억각은 평행선에서 다루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행선이 아닌 도형에서 동의가 억각을 정의합니다. 동의가 억각은 평행선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직선과 그 두 직선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 있으면 각이 8개가 나오는데 그 8개 사이에 동의각과 억각을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도 그런 그림을 주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엇갈린 위치에 있다. 또 위치가 같은 쪽이다. 위치가 같다. 동의각 이렇게 말했고, 엇갈려 있다. 억각 이렇게 하는 일반 용어를 먼저 쓰고 이제 동의각 억각을 정의하죠. 그래서 C와 같은 쪽에 위치한 각, 동의각은 C와 같은 쪽에 위치한 각은 각 G가 되겠고요. C와 엇갈린 거니까 각 E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쪽에 위치한 각, 엇갈린 위치한 각을 뭐라 할까? 동의각, 억각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수학의 발견은 동네 이제 이것들을 그 직선으로 하지 않고 가로 세로의 이런 그 도로를 이제 해서 약도를 주고 이제 건물들을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먼저 분류를 시켰어요. 이 분류가 중학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초등에서는 분류 활동을 엄청 합니다. 모든 것을 배우면 다 분류를 해요. 분류로부터 모든 수학이 시작돼요. 분류가 돼야만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을 세워서 나누면 각도 90도를 딱 정의하고 90도보다 그 기준으로 큰 각, 작은 각들을 막 모아서 이 작은 각들을 예각이라고 큰 각들을 둔각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과정. 또 삼각형도 막 여러 개 삼각형을 막 10개 이상 주고 길이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것 중에서도 2개만 같은 거, 3개 다 같은 거.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그다음에 이제 부등변 삼각형을 정의하게 되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뭐든 그 정의 활동에 우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분류를 해봐라. 기준에 따라서 이 분류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기준에 따라서 이제 건물들을 분류해보자. 굉장히 다양한 분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만 이제 이 교과서와 같이 같은 위치, 엇갈린 위치. 우리도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같은 위치, 엇갈리는 위치에만 집중하게 하면 너무 이제 또 학생들을 몰고 가는 거기 때문에 분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류 기준이 나오고 주로도 학생들은 도로를 기준으로 뭐 개나리길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또 목련길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리고 벚나무길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기준 도로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난 거고요. 이제 그래서 동의과 억각을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데까지 가서 이제 그 다음 장에 가서 동의과 억각을 정의하죠. 동의과 억각을 정의하는 과정에 교과서와 차이가 있다면 1번 질문, 요 1번 질문이 분류를 해보라는 이 과정이 상당히 다양한 이제 표현이 나오면서 이런 위치에 대한 감각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동의각을 색각으로 또는 억각을 색깔로 좀 표시하면서 이번에는 이 도형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려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 사용을 좀 해서 이 문장을 세 가지 이상 만들어 보자 하는 그 용어 사용, 표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고현수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은행국가의 은행이 도로 아래이면서 왼쪽이고 도로 아래 왼쪽이고 PC방이 도로 위면서 도로 위면서 오른쪽이라는 개념으로 엇갈린 위치라고 받아들이면 이것을 엇갈린 게 도로 아래이면서 왼쪽이고 그다음 도로 위면서 오른쪽으로 받아들이면 은행과 병원도 엇갈린 위치가 된다. 이렇게 정의하면 그러네요. 도로 이것이 도로 아래 그다음에 왼쪽. PC방은 도로 위면서 오른쪽. 그럼 병원도 도로 위면서 오른쪽이니까 얘하고 얘도 엇갈린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학생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재발문해 주면 될까요? 우리 고현 선생님은 항상 질문이 예리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질문이네요. 예. 고 선생님 이런 질문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미리 볼 때마다 제가 걱정돼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대답을 네. 깔끔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렇죠. 재발문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그냥 도로와 도로 사이에서만 엇갈린 위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얼버무려 넘어갔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그 일본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3번 선생님은 엇갈린 위치를 지금 3번 은행과 PC방 요거에서 지금 생긴 고민이시군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모 1번 요 수도린의 마을의 약도에서는 아직 동의각과 억각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의한 것에 맞게 그 분류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되지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억각의 정의대로 끌고 가는 것은 조금 오히려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그 생각을 좀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에서 일단 1번에서는 그래서 마음껏 학생들의 정의가 맞게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그것도 엇갈린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 아이의 독창성을 세워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제 이것을 정의한 이후로는 좀 더 다른 이제 차원의 학습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 전이기 때문에 타당하게 분류 기준도 또 다양할 수 있고 또 정의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인정해 주고 뭐 딱 틀렸다 맞았다 뭐 그렇게 단속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선생님들 재발문까지 고민하시는 것이 정상인데 저는 재발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보다는 인정이 먼저. 근데 재발문의 목적은 그것을 억각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네가 생각한 그런 그 도로 위와 오른쪽, 도로 아래와 왼쪽 이것이 엇갈린 위치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타당한 이제 분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것 자체로
거기서 이걸 그 완전히 엇갈린 그 억각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좋은 재발문이 있다면 좀 이제 고민되겠지만 이 정도가 어떤가 저는 생각해요. 그 수학의 발견에서의 그 정의 이전은요. 그러니까 생각을 열어놨기 때문에 오픈 열린 질문이잖아요.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든 답은 일단 다 맞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기본으로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또 반응도 왜 수학의 발견이 좋으냐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틀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 근데 수학의 발견에 탐구하기는 대부분 정의 이전은 다 열린 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답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특정 답이 꼭 그것만이 맞다 이렇게 이제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선생님 의도는 이제 그래도 이제 나는 그다음 목적이 억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발문하면서 아이들이 억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질문 그런 것은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꼭 또 구분한다면 서로 다른 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억각에서 보면 이렇게 바로 그 은행과 병원은 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어서 근데 또 이것도 아니네요. 좀 생각이 어쨌든 질문이 어렵네요. 예, 예. 그런 그 생각을 저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설서를 가면 1번에서는 이제 동의가 억각의 뜻을 아직 정의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건물의 위치를 이제 분류해 보게 하는 거. 그다음에 2번에서 이제 억각을 정의하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질문에서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2번에서는 직접 그림에서 동의가 억각을 찾아보게 하는 거. 그리고 2번에 3번은 이렇게 이제 탐구하기 구 앞에서 이제 학습한 막곡지각을 연결해서 동의 억각을 이용해서 제시된 그림을 설명해 보게 하는 데까지 이제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 답안을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죠. 주로 근데 길이 많죠. 세로길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또 두 가로길 사이에 있는 건물들과 바깥쪽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고 또 가로길을 기준으로 이제 위쪽 아래쪽 이렇게. 근데 아까 고현 선생님은 상당히 애가 굉장히 두 가지 그러니까 도로 위면서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또 그건 기준이 두 가지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류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런 아이들도 충분히 있겠죠. 수업 노하우를 가보면 학생들은 이제 가로 세로 길보다는 또 이렇게 목련길이나 개나리길 이런 만나는 교차로 사거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래서 건물들을 위치에 따라 분류하기 우선은 기준을 정했던 것처럼 동의가 억각도 결국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치를 분류한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점점 인식하는 것이고요. 애들은 이제 1과 2와 3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같은 위치와 엇갈린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 이제 생각해 보게 한다면 동의가 억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요것에 너무 집착하면 아까 고현 선생님 같은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해 활동을 다 마친 후에는 서로 동의각인 수학이 크게 같을까? 이 선행학습한 아이들은 동의가 같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평행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억각인 크게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크기와 관계는 없고 위치에만 관계가 있다 하는 거. 과거에는 이 초등학교에서 동의가 억각을 했어요. 요 전 교육과정은. 근데 지금 그게 빠지고 중학교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가 억각을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거고, 초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동의가 억각에서 평행선도 다뤘는데 지금은 다 중학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생기는 그 두 교점을 기준으로 동의각 억각을 이렇게 결정됨을 이해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그 세 직선이 제시되더라도 동의각 억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 동의각 억각에서 보면요. 어디에 있냐면 이제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특히 동의각은 이제 다양하게 다루죠. 동의각은 다양하게 다루는데 억각은 안에서만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학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요, 억각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억각이 있고, 그다음에 의 억각이 있습니다. 의 억각. 내 억각은 이렇게 B와 H 이렇게 다루고, 그다음에 C와 E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이것만 다루는데, 의 억각은 바깥쪽의 억각이죠. 바깥쪽 억각은 뭐겠습니까? A하고 G가 같죠. A하고 G 같다는 게 아니고 A하고 G의 위치가 서로 엇갈려 있다라고 이제 해서 이것을 의 억각.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D하고 F 이 바깥쪽에서 엇각이 또 생겨요. 근데 교육과정은 뭐 명확한 설명이 없이 내 억각만 다루고 있습니다. 내 억각. 근데 아이들이 또 왜 이것은 억각이 아니냐, 왜 억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그 엇갈려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데 교과서가 동의각과 억각을 명확하게 말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말로 그림에서 정의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얘하고 동의각, 얘하고 억각 이렇게 동의각은 4쌍, 억각은 2쌍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의역각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하튼 그 내역각과 의역각은 원래 있다. 수학적으로 다 존재하는 거고요. 교육 과정상 우리나라에서는 의역각은 이제 다루지 않는다. 이 정도 선생님들이 체크하시고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 중학교에서는 내역각만 억각이라고 다룬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설명이 되겠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탐구하기 2개 이번 시간 다 다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탐구하기 나머지 2개를 다음 시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죠? 도형 위치관계를 다루고 다루겠는데 지금 8시 32분이니까 9시 32분에 8시 42분에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